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오늘은 좀 듣기에 희망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직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감 잡았다, 감이 온다. 그게 뭔가 좀 예감이 뭔가 좀 찜찜하더니 이 교통사고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감이 잘 들어맞는 겁니다, 어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우리가 직관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어째서 될 것 같으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네가 어째서 그런 예감이 들으냐, 그런 감이 들으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는 것이 이게 또 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설명을 못하지만 그러나 또 그게 잘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감이다, 직감이다, 뭐 감이 온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환자를 보면은요, 어떤 환자들은 이 문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섬뜩한 이런 기분이 드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암은 아닌가. 그런 인사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예감이 탁 드는 겁니다. 뭐 환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캔서 페이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얼굴이다. 이렇게 암 환자들은 얼굴이 아무래도 아무리 촉이라도 이 의사들 눈에는 이제 그런 어떤 감이 이렇게 오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직관이 잘 들어맞는 사람은 동양 사람들에게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외국 사람은 그런 말 잘 하는 걸 내가 못 들었습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참, 잘 들어맞아요.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그리고 객관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알파벳 문자 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그런 사막 지대 같은 데서는 더더구나 그런 추상적인 문화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참 이 사람들에게는 이 참 추상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되니까 이 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자 문화권은 굉장히 참 상징적이고 또 이 자연의 풍성한 그런 속에서 이게 상형 문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권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패턴도 굉장히 회화적이고 또 전체적인 이미지적인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동양 사람에게는 특히 직관 문화가 발달이 되는 건 아닌가. 이건 뭐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보면은 한입 떨어진 걸 보면 천하의 기운을 안다. 참 굉장히 동양적인 사유 아닙니까? 한입 참 나무에서 잎 하나가 툭 떨어지면은 이 천재 기운이 이 가을이 오는구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참 느낄 수 있는 거. 이것은 동양 사람 아니고는 좀처럼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 젊은이들은 또 그런 직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양적인 사유 사색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요. 물동이 떨어진 버들잎 보고 물 깃는 아가씨 고개 숙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물동이 떨어진 버들잎 보고 그 물 깃는 아가씨가 왜 고개를 숙이느냐. 이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그 동요를 불렀기 때문에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동이 뭐 요즘은 저 물을 길어 다니는 사람도 물론 없지만 그래도 저 물 깃는 아가씨가 저 아래 마을 밑에 그 골짜기로 아무래도 그 물 깃고
오면은 이제 버들잎이 떨어지면은 이제 가을이 올 뜻입니다. 그게 가을이 오니까, 가을이 오면은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아름다운 동양적인 정서 아닌가요? 난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과연 그런 그 정서를, 제가 아까 노래를 하도 못 불러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참 이 아름다운 참 동양적인 정서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이 감이라든가 직관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직관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사고 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직관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인 판단은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이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뜸 뭐 건너뛰는 겁니다. 과정을. 그래서 대뜸 도달하는 것. 이게 직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넘보면 마치 도사들의 무슨 초능력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직관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엄밀한 과학입니다.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오는 건 아니고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지 결코 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우리 집 그 모습이 상당히 나이가 든 양반인데 양반이 괜히 마른 하늘에 뭐 푸른 하늘이 있는데 뭐 갑자기 들에서 막 쫓아 들어오면서 빨리 비설거지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려놓은 고추도 치우고 영감 뭐 마른 하늘에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은데 아닌가 안 나타나니까 그걸 다 치우고 나면 뭐 그만 소나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도대체 뭘 보고 이 어른은 비가 온다고 그렇게 수선을 떨었을까? 실제로 이제 이 양반들은 그 바람 끝에 가령 뭐 이 물기가 좀 묻었다든가 이 바람이 좀 이상하다든가 또 작은 벌레들이 움직인다든가 그리고 개미의 움직임도 실제로 이 개미도 어떻게 보면은요 지진을 예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물적 감각이 있다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은 오랜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는 미처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가 그게 바로 직관의 세계죠. 그게 참 이 어른한테는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직관이 발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참 전설적인 인물이죠. 마츠시다 정기 회장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양반은 나는 내 경영을 90% 감에 의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도 자서전에 운칠기삼이라는 글을 썼어요. 저는 그걸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이 세계적인, 이 천재적인 기업가들도 그런 그 감에 의존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참 경영이라는 것은 이게 어떨 때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이제 이론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뭐 이 정말 글자도 숫자도 정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합리적인 그런 경영 기법에 의해서 뭔가 해답을 구하기는 어려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때는 정말 이 기업가들의 이런 천부적인 감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선천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뭐든지 자세히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하고 가끔 이제 골프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 뒤팀이 따라가면은요. 참 그 어른이 보는 눈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탁. 저 나무 왜 저래? 그러면 그 나무가 벌써 가는 겁니다. 이런 참 그 자세히 본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정말 이 양반의 그 무의식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는 항상 이 새로운 기억으로 편집이 되고
또 용광로 같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합이 되고 또 재편성이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딱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참 거기서 참 이 감으로 어떤 해답이 나온다. 뭐 저는 뇌과학적으로 굳이 설명하려니까 그런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남 이야기도 잘 듣는 것이 참 굉장히 이 감을 키우는데 중요한 공부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